섞여 있고 시험 범위 자체는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색다른 시각으로 가르치거나 뭔가 색다른 자료라든가 프린트로 학생들한테 뭐 폭로를 공부를 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셨다던 프린트라든가 교과서 필기 내용을 가져오려 해서 보고 확인도 하는데 그냥 교과서 기본 내용, 즉 자습서에 충실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학교 유인물 주는 것도 출처를 찾아보면 다 출판사 자료들이에요. 다른 출판사 자료라든가 우리 해당 출판사 자료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힘들게 하는 학교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범위 외 작품,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요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학교의 입장에서 대결을 드리자면 이걸 많이 출제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요. 기본적으로 가르친 걸 확인한다가 시험인데 안 가르친 걸 확인하는 게 너무 많으면 학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적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가 결국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갈이 나는 경우가 보통은 많이들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딱딱딱딱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로 끝나고 수능식으로 처음 보는 작품들을 내가 주제도 파악하고 뭐 인물, 배경 이런 것도 파악하고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것이 좀 습관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형별 특징을 한번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뭐 전혀 볼 필요 없죠. 문제만 뽑은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렸냐면 그냥 특정 한 번의 시험에서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문제 번호가 1, 2, 3, 4, 5, 6, 7번은 없네. 8, 9,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라 문제 유형들이요 다 문학작품 뭐 가나 다 보기 뭐 이런 것들의 핵심 내용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기한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틀릴 리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작품당 필기로 따지면 몇십 개가 나올 텐데 그런 작품들을 열 몇 개씩 싹 다 암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수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12번부터 해서도 요렇게가 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답을 고를 때 보면 그런 학습했던 필기 내용들, 내가 문제집 워크북에서 풀어봤던 내용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매 시험마다 80% 이상을 차지해요. 어떤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실수 이외에 좀 어려워서 틀리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건 대표적인 예시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뭐 어떤 작품에 대한 고전 시가에 대한 설명들이 기억, 니은, 지글, 리을, 미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조금 까다롭거나 처음 보는 내용이냐 아니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유형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이 유형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왜냐면 다들 학창 시절을 겪어보셨을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쉽게 나오면 1번 기억 니은, 2번 니은 디귿, 3번 뭐 디귿 리을 이렇게 하고 일단 기억은 아니야. 기억 들어간 거 빼고 일단 뭐 니은은 맞아. 니은 들어간 거 일단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하고 감으로 답을 골라도 요령으로 답을 골라도 풀리는 게 일반적인데 요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함정의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라다 보니까 개수가 설정이 안 돼 있고 소거법으로 풀기엔 학생들한테는 좀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한 3-4문제 정도 섞여 있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디귿 맞나 아닌가 그러다가 그냥 이거 같아 감으로 골랐다가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앞으로 잠깐 가보면 대체로 배점이 3.1에서 3.4 사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유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3.6점으로 고배점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상의 굉장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만 체크해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5개를 모두 체크할 수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서 유형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해놓고 똑같은 유형이죠. 5개를 주고서 그게 정확하게 딱딱딱 개수가 사용되지는 않은 거. 이것도 3.5점, 500점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5개를 주고서 딱 문장만 읽어봐도요. 우리가 자습서든 학교 학원이든 다 수업 듣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일부러 유발하게끔 유형으로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내용적인 거를 너무 좀 세세하게 건들면 막 이의제기 신청하고 학생들 점수가 갑자기 우르르 떨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하고 2학년 봤을 때 일단 1학기에서는 문학에 대한 어떤 강점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험들을 쭉 봤고 객관식을 한번 봤고요. 자, 서술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답형 1이라고 애초에 그냥 단답형이라는 문제 유형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8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고 배점을 한번 보시면 뭐 다른 학교들은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 하는데 당연히 중요하지만 배점 자체가 다 1.3점, 뭐 2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점짜리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대체로 정답을 제가 뭐 다 써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 다 단답형이에요. 어떤 특정 단어라든가 필기 내용으로 썼었던 어떤 소재를 찾아 쓰라든가 태도를 묻는 거라든가 정서를 묻는다든가 표현법을 묻는다든가 뭐 그 정도 수준은 다만 여기에서 이제 승부를 학교 선생님들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좀 까다롭게 줘요. 예를 들면 몇 글자대로 써라. 예를 들면 한 문장으로 써라. 예를 들면 본문에서 찾아 써라 이런 것들. 근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자기 머릿속 내용으로 써요. 답 내용은 똑같아요. A라고 쓰나 B라고 쓰나 결국 내용은 똑같은데 찾아 쓰라고 그랬으면 본문에 있는 걸 찾아 써야 되는데 급하게 쓱 쓰다 보면은 거기서 틀려서 그냥 통째로 2점 1점이 나가는. 그래서 그런 유형에서 오는 본인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를 어쨌든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하는 친구들은 틀릴 리가 없는 정도에 속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를 대비하는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어는 암기가 아니지 이해만 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 암기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 같은 것들을 그 주에 배웠어? 그러면은 어떤 테스트, 빈칸 뚫기 테스트로 학습 상태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들을 매번 클리닉에 불러서 제가 일일이 다 테스트들이 빈칸을 뚫어서 모르니까 이거 어려운 거니까 봐가 아니라 확인되는 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빈칸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공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써져 있는 걸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면서 외우는 거랑 아무것도 쫙 돼 있는데 그냥 갑자기 빈칸이 돼 있어서 내가 마치 구술 테스트 보듯이 내가 직접 써보는 거랑은 그게 달라요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읽고 이해되는 거랑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대답하는 거랑 조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을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한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뭐 비유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몇 학년이든. 그러면 비유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을 때 비유고 비유의 종류는 무엇이고 비유는 효과가 어떤 거고 그래서 시에서는 비유가 나타나면은 어떤 단어랑 연결돼서 문장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연상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호랑이 같은 선생님 비유 됐죠 라고 이해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공부가 안 된 건데 쉽네 국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확실히 필요하다 2학년 때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문제지만 조금 어렵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분명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적더라도 나와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때도 어떤 시나 소설과 주제라든가 표현법 같은 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 일부를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그것들 자체를 싹 다 해설할 수는 없고 자 봐봐 이 작품이랑 이 작품 주제 똑같지?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 주제야.
봐봐, 여기가 비유 쓰였지? 이 작품도 이런 역설법이 쓰였어, 뭐 비유법이 쓰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만 해서 그냥 대비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해내도 별로 크게 어렵진 않은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답형에 대한 대비도 별도로 필요한데 대단한 훈련은 당연히 아니고요. 요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이해한 내용은 그냥 뱉을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학기 독서 시험 범위고요. 자, 그래서 비중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으세요. 아무래도 어떤 정도의 차이일 텐데 요런 걸 해줘야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능 공부를 시킨다라는 게 학교에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섞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교과서 지문 자체가 와 이거 비문학 어렵다 라고 할 만한 건 잘 없어요. 근데 실제로 고2든 고3이든 EBS 교재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이건 내용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몇 번 끙끙대면서 풀거든요. 갑자기 과학 나와가지고 원자가 어떻고 전하 전류가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법이나 경제 나와서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공자 나오고 데카르트 칸트 나와서 뭐 서양 동양 사상이 어쩌고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요쪽은 좀 열심히 잘해줘야 돼요. 단순히 암기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시험 범위 자체는 좀 적은 편이고 수업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지문 자체라든가 그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를 풀이해 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보시면 아까 문학하고 똑같이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비문학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 한 4문제 정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좀 독특한 거는 요 어휘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 뜻풀이 문제인데 이거 어렵습니다. 원래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문제거든요. 어휘 문제는 한 2문제, 3문제씩 나와요. 그러면은 읽고서 뭐 바꿔 써봐라. 그럼 바꿔 쓰면은 그냥 어떤 어른의 감각으로 독해력을 풀 수 있는 건데 진강고사는 유독 여기에 좀 힘을 실어요. 또 저도 솔직히 말해서 틀린 적이 있을 정도로 야 이게 왜 틀렸어 보면은 네이버에 사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봐야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기도 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쨌든 4문제씩이나 나온다는 거. 비문학 내용적인 걸 묻지 않고 독해력과 관련된 걸 묻지 않고 어휘 문제에 조금 더 힘을 실으신다는 거. 내신이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와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거는 제 능력의 한계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용어라든가 되게 어려운 한자어를 밑줄 그어가지고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누가 주창하는 것은 주창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돈이나 물품의 총계를 내는 거 뭐 정산한다든가 이렇게 묻는 건데 이게 실제로 풀어보면은 썩 쉽진 않아요. 특히나 학생들은 어떤 어휘에 대한 감각이 어른들보단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독서 비문학 지문들은 내용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른들이나 접할 법한 내용이에요. 경제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근데 그런 독해에서 어른들은 좀 익숙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종류의 단어나 문장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려옵니다. 요번 기말고사 때도 제가 2학년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객관식 다 맞았어요. 서답형 다 맞았어요. 객관식 다 맞지 않았죠. 다른 문제 서답형까지 다 맞았는데 단어만 2개 틀려와서 2등 받은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비문학 했는데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4개의 문장으로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문제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독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 문제에서의 해결 능력이 아마 판가름이 될 거다. 실제로 이렇게 서답형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서답형도 보면은 뭐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나와요. 분명히 객관식으로 될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이거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거고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시킨다 이렇게 갔었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기본적으로 독서 말씀드렸죠. 내용 이해를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독해 연습을 해서
모의고사 파트에서는 각 영역별, 제재별로 내용적인 것까지 함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